오늘부터 여기 계시는 천만 내국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윤상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들립니까? 들립니까? 저 윤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 윤상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숨막히는 제도권을 떠나서 저 윤상현 광야로, 광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로운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 왕후의 결기를 가지고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체제를 살리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목사님, 성도님, 애국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무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선 저 윤상현 사죄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하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속초안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또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못 막아낸 것처럼 저 국회 무도한 세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 주십시오. 저 윤상현 먼저 존귀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윤상현! 괜찮아! 저희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요, 대한민국 미래 탄핵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후손들을 탄핵하는 것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름 내자를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8년 전 우리가 무기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당하고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을 보았습니까? 탄핵 이후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세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독재화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청와대, 건국부가 있어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있는 국회 현장에서도 각종 악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켰고,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선거법을 일방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경제는 어땠습니까?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시켜갔습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을 더 못 사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울을 오히려 등지고 다 지방으로 내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1800조, 그리고 국가채무 1000조, 한마디로 대한민국 빚 전성시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외교 안보 어땠습니까? 한국과 미국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 정말로 상상을 넘어선 최악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를 보면은 정말로 헌정사상 이렇게 비굴한 굴욕적인 외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10끼 11끼 듣는데 10끼 11끼를 대접받아야 되는 딱 두세 끼만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고 우리를 피하시켰습니다. 2019년 여름 러시아의 정찰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7분이나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는 어땠습니까? 2018년 4월 17일 김정은과 만나서 판문점 선언이라 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구두로 비핵화를 1, 2년 안으로 끝내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완전히 물 건너가고 북한의 핵무장화 무려 8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진 핵강성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도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양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금지해라 하니까 3시간 만에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어민들이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귀환을 했습니다만 인신공양을 하듯이 북한 당국에다가 쫓아 인계를 해버린 정말로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 그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한마디로 이 나라 가치, 근간, 정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마디로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 바로 문재인 정부 5년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 번 다시 이런 정부, 이런 세력이 집권한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세상을 보면 안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6월 달부터 저희 국회가 22대 국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민당 이재명과 그 세력들은 한마디로 광란에 질주를 했습니다. 입법 폭주했습니다. 예산안 폭주했습니다. 탄핵 폭주했습니다. 정말로 브레이크 없는 열차같이 광란에 질주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교란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국회에서 있다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 마음대로 각종 악법과 각종 파퓰리즘 법안을 마음대로 일방으로 통과시, 한마디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677조가 넘는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4조 원 이상을 깎고 예산을 마음대로 통과시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의회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특활비 200억 가까이 다 살려놓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해서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실 1년 특활비가 96억 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내년도 특활비 2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도한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부의 기능을 마귀시키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부로 지난 6개월 동안 29번째 탄핵소추안 우리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당, 국무총리도 탄핵당, 법무장관도 탄핵당, 감사원장도 탄핵당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당, 중앙지검장도 탄핵당. 세상에 이렇게 탄핵 계엄 상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국무위원 개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의 탄핵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탄핵이, 대한민국 민생의 탄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재명과 민당 세력에는 이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경제도, 대한민국의 헌법도, 세계 사람들의 눈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저 고지가 바로 위에 있다고 느끼고 이성을 잃었고 눈이 먼 장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저 독재 정치야말로 내란 정치요, 겁박 정치요, 테러 정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이 시도야말로, 저들이야말로 암흑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그리고 내란 세력임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보다도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훨씬 더 극악무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 근간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석자를 지우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의 명맥과 씨를 말리는 사화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민주당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아버지, 어떻게 의원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당 전혀 딴판의 정당입니다. 오직 이재명을 위한 유일 일극체제 정당이 바로
현재 민주당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 몇 개 혐의를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12개의 범죄 혐의를. 이재명의 재판 5개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의뢰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금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나칭 위증교사 비리, 이화영을 비롯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 유용 사건, 이렇게 무려 12개의 혐의에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지 아십니까? 헌법 79조에 보면은 일반 사면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자식들이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면 결국 이 모든 12개의 혐의를 전부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 다시 어둠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어둠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활개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주사가 돼서 앞장서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보면은 백악관으로부터 반경 2km 지점에 베트남 전쟁에서 사나운 미국 병사들을 추모하는 워 미모리얼이 있습니다. 그 워 미모리얼에 유명한 영어로 된 구절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획득한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 속에 핀 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6.25 이후에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가장 큰 위기의 지점에 있습니다. 저 윤상현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4글자를 지키는 투사이자 전사이자 형제이자 동지이자 그리고 대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 윤상현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도 뭉칩시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둘째도 뭉칩시다. 셋째도 뭉칩시다. 저 윤상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뭉쳐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